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히어로물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엄청난 수의 악당, 빌런들이 지구를 공격하고 이에 맞서 아이언맨, 캡틴과 같은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세상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마지막 시리즈 엔드게임에서는 이 슈퍼히어로들이 적군인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지 못하도록 막는데 모두 하나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손가락을 튕기는 그날,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공격하는 수많은 빌런들이 늘 존재하는데요. 만약 우리도 오늘 하루의 바로 그 한 시점, 특히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의 전투에서부터 패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오늘 하루가 또 그 한 달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시작부터 마주하는 이 빌런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하고 각자 이루고자 한 삶의 목적과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이 마지막 몰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짐 퀵은요, 실제로 어릴 때 뇌를 다쳐서 집중할 수 없고 산만해 뇌 없는 아이로 놀림받으며 돌연변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울버린이라는 슈퍼히어로로 성장시킨 사람인데요. 현재 그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등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리더들을 트레이닝하는 브레인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짐 퀵 자신이 처했던 한계, 망가진 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주어진 하루를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특별한 전략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인식입니다. 여기서 인식은 오늘 나의 하루를 분명 멸망시킬 수 있는 빌런들이 내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빌런들을 시대 상황에 맞춰 5가지로 일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정된 시간에 넘쳐나는 정보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디지털 홍수 빌런, 핸드폰이 없으면 가족 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기억력 감퇴, 바로 디지털 치매 빌런,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본 의견이 주가 되어버리는 디지털 추론 빌런, 절대적이진 않지만 SNS에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 생겨난 디지털 우울 빌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짐 퀵은 책을 읽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는 바로 디지털 산만, 이 디지털 집중 방해 빌런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빌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지게 되는 게 핸드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한 그대로 이 모든 빌런들을 하루의 첫 시작점부터 한 번에 만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분명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하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짐 퀵은 실제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가장 자신을 망치는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하루 첫 1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들과 SNS를 보는 것이 잠깐씩인데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자는 이 점에 대해 그 하루의 첫 시작점이 바로 가장 강력한 빌런인 디지털 산만 중 멀티태스킹이라는 보스를 마주하는 것이기에 꼭 싸워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를 적어 성공적인 하루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중 하나는 그들 중에서도 상위 10%의 사람들은 나투두 리스트를 적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요. 나투두 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껌을 씹으며 통화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바로 인지적 행동, 과업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볼일만 보고 나올 때보다 더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게 된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 번에 하는 것 같아 생산성 있는 일로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될 뿐이죠. 또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리는 과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집중과 흐름을 다시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할 때 이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낭비하고 오류의 확률도 증가하는 결과만 내놓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성장해버린 이 빌런들을 좀 더 쉽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공략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략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루의 시작에 핸드폰 대신 칫솔을 잡고 주손이 아닌 반대손으로 양치질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핸드폰과 같이 자신의 관심을 끌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집중과 존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함인데요. 오늘 하루의 시작에 양치질이라는 이 행위가 리마인드 트리거가 되어 내 정신이 현재 온전히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반대손으로 양치를 하기 위해 집중하는 근육을 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몰입하고자 할 때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요. 이는 신경과학을 연구한 로렌스 카츠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방법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새로운 뇌의 신경을 자극해 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교통체증을 풀어줘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하는데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해야 하는 과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반대손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몰입력을 성장시키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저 빌런들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앞서 성공한 10%의 사람들과 같이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온전히 나 자신의 것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뇌를 활성화하고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 두 번째는요, 바로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몰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몰입을 방해하는 빌런들을 인식하고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분명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전투라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무기인 목적을 만들어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라 강조하는데요. 그 전에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다면 목표는 이루려고 하는 대상이고 목적은 그 목표를 이루려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즉, 목적은 삶의 결정을 이끌고 행동하게 하고 목표를 형성하고 방향감을 제공하며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에 쓸 목표조차 작성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적을 만들어 목표를 작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왜라는 물음을 던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인데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을 공터에서 동네 아이들이 매일 시끄럽게 떠들며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터 주변에 살고 있던 노인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에 노인은 재밌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노인은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나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적적했었는데 너희들이 여기 매일 와서 이렇게 즐겁게 떠들며 야구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앞으로 너희들이 야구를 할 때마다 25센트씩 주도록 하마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며 용돈도 벌 수 있게 되니 너무 기뻤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야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주일이 지나 노인은 아이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오늘부터는 내가 돈이 모자라서 너희에게 10센트씩 밖에 줄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아이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이 꾸준히 야구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 노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들아, 가진 돈이 이제는 다 떨어져서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다시는 공터에 와서 야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공터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끄럽게 떠들던 소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책의 내용이 아닌 노인의 지혜로 소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져와 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례를 잘 이해해 보신다면 분명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이유, 즉 목적은 바로 고통과 새로운 경험, 열정에 따른 이유와 동기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선 사례에 빗대어 풀이해보면 노인과 아이들의 돈에 대한 행동은 분명 왜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의해 소음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자 돈을 주는 행위를 목표로 새로이 넣은 반면, 아이들은 돈을 받는다는 새로운 경험과 열정에 의해 돈을 벌겠다는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야구를 하며 소음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노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아이들이 보인 행동을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 뭔가 이루고자 할 때 만약 이유와 목적이 없거나 사라진다면 재미있게 하던 야구와 같은 일도 싫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반드시 앞선 방법에 따라 왜라는 물음과 함께 충분한 자기 성찰을 하고 반드시 몰입해야 할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무기가 되는 인생 목적을 잘 세워 몰입을 방해하는 빌런들로부터 싸워 이기고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뇌를 활성화하고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몰입입니다. 이제 빌런들을 인식하고 몰입해야 할 이유까지 찾아봤다면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되어 투두리스트에 적어놓은 오늘의 가업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요. 그러나 슈퍼히어로 영화가 시리즈물로 나오듯 앞서 소개한 보스 빌런인 멀티태스킹 이외에도 분명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실행하려 할 때 또 다른 몰입을 방해하는 세 가지의 보스 빌런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스트레스고 다른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론 확신의 부족이란 보스 빌런인데요. 앞선 멀티태스킹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비교적 나투드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인지하고 철저히 무시한다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빌런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이 빌런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매우 강력한 빌런들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보스 빌런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이루고자 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몰입해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스트레스의 경우 이 빌런은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고용 문제 등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면 뜬금없이 공격해 올 수 있어 대대적인 전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이 스트레스 요인이 현재 과업에 몰입하기 전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부터 바로 처리하시면 되시지만 대부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것인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해 이 스트레스 요인이 문제인 건 맞지만 단지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도 더 나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럴 땐 잠깐 알겠어, 1시간 뒤에 보자, 그때 생각해 줄게 라고 말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본 과업을 먼저 몰입한 후 그 다음에 잠시 시간을 따로 내어 처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다음 보스 빌런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선임 기자 겸 전 편집장이었던 하라 에스트로프 마라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즉, 우리가 실패는 곧 패배 또는 손실이라고 생각해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안정적인 원천으로서 완벽을 추구한다면 이상적으로 안전지대를 약간 벗어나는 범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을 때 일어나는 몰입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빌런을 이기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뿐더러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방식이라 설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을 고양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 만약 쉬운 일만 골라 하게 된다면 미루거나 꾸물거리는 경향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이 일을 해결하고 난다면 역설적으로 인생은 쉬워질 수 있고 다른 것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 수 있어 보다 큰 보상이 따르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악한 마지막 보스 빌런 확신의 부족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사실 이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내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바로 자신감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뇌가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해 기억을 방해하고 고혈압과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스트레스란 빌런을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이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갖고 있는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지, 이 일을 할 만큼 내가 열정은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 세 물음에 대해 답을 내려보고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바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면 되고,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 예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을 제쳐두라고 말합니다. 단,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반대로 우리는 저 질문에 대해 모두 예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의 하루에 뇌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몰입을 방해하는 모든 빌런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 빌런들은 매우 강력하고 사악해 이겨낸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불안과 걱정이란 치명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이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78 심호흡법인데요. 호흡법으로는 휴 소리를 내며 입으로 숨을 먼저 완전히 내쉬고 코로 조용히 입을 닫은 채 숨을 4초간 들이마신 다음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휴 소리를 내며 입으로 모든 숨을 내쉬면 되는데요. 이를 한 회로 보고 총 4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신의 중심을 다시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갑자기 잡생각이 들거나 작업의 전환이 필요할 때 꼭 해보시면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모든 내용은 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해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져 스트레스란 빌런에게 공격당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미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478 심호흡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언제든 나 자신 슈퍼히어로를 노리는 빌런들이 늘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핸드폰이 아닌 칫솔을 반대손으로 잡고 몰입력을 키워나가며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내 정신이 온전히 내게 있음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또 왜라는 질문을 통해 꼭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자신만의 최강 무기를 만들어 그에 따라 하루하루 매 순간 앞선 빌런들로부터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는 아이언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